지금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는 앱을 가상 단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자, 그거를 만드는 두 번째 화면으로 와 있고요. 여기 보면 자, 각 OS별로 안드로이드 OS별로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그 OS에 해당하는 가상 단말, 다시 말하면 에뮬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X86 이건 이제 권장하는 그거를 여기다 보여주고 있고요. X86 이미지스로 가보면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recommended에는 X86으로 되어 있고요. X86 이미지스에 가보면 X86 64, 자 64비트라고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타겟이 있는데요. 타겟에 구글 플레이도 있고 구글 API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까지 계속 쓰려고 그러면 이 책의 후반부까지 쓰려고 그러면 구글 API나 구글 플레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이 중에 구글 API라고 하는 거에 X86 64라고 해서 64비트 버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Q의 다운로드, 요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자,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동의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accept 눌러서 동의를 하고요. next 눌러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OS를 그 OS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큽니다. 여기 보면 지금 1.2기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는 시간도 좀 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시간, 그다음에 디스크 용량도 좀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 CPU나 메모리를 많이 소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노트북에 또는 PC의 용량은 보통 메모리 같은 경우에 16기가 정도, 12기가에서 16기가 정도. 근데 보통 이제 8기가, 16기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확장을 하니까 16기가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8기가에서도 동작은 하는데요.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그 몇 세대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보통 i3, i5, i7 뭐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i5 정도는 권장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좀 조금 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도 실행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실행하게 되면 굉장히 느리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권장사양 또는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크 용량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 용량이 좀 충분한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기본 화면을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앱의 용량 자체가 자, 나중에 실행을 해보면 좀 크게 됩니다. 보통 뭐 100메가, 200메가 이렇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디스크 용량이 굉장히 빨리빨리 줄어드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디스크 용량도 어느 정도 좀 충분하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끝났네요. 그럼 여기 다운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 피니쉬 누르면 저렇게 다운로드 메시지가 없어지고 저 링크가 없어지고 저 Q라고 하고 29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N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설정들이 보이는데요. 그냥 그대로 둔 상태로 자, 피니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록에 자, 하나가 딱 보이죠. 그래서 자, 새로 만들어진 하나의 에뮬레이터, 즉 다시 말하면 가상 단말이 안드로이드 10이라고 하는 OS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액션스라고 있는데요. 여기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실행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 클릭하면 아래쪽에 스타팅 AVD라고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가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화면에 다 안 들어오는 상태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버추얼 디바이스의 목록 화면 요거는 그냥 X 표시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에뮬레이터가 실제 실행이 되게 되면 실제 단말처럼 보이게 되죠. 자, 실제 단말하고 거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하고 화면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자, 이게 순정품입니다. 그죠? 자,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OS가 그대로 자,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 그걸 제조사에서 약간씩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띄워놓고요. 에뮬레이터는 매번 종료 안 시켜도 됩니다. 그냥 실제 단말이 연결된 것처럼 그냥 띄워놓으시면 되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와서 이 버튼이 이제 실행 버튼이 되겠죠.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픽셀2 API 29라고 여기 있기 때문에 요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 단말기를 연결했다면 실제 단말기가 여기 보이게 될 거고요. 실제 단말기 쪽으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면 자, 그레이들 빌드 러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하기 전에 자, 빌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안 했지만 화면을 여러분이 바꾸거나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를 바꾸거나 만들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하게 되면 그러면 빌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뭔가 실행이 됐죠? 가운데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화면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넣어준 거죠.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만든 앱이 하나 생기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실제 단말로 이걸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동작을 하고요. 실제 앱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앱을 만든 거고 이제 앱 개발자가 되신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실행한 거를 자,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여기 보면 자, 중지 버튼 있죠. 중지 버튼 누르면 그대로 중지가 됩니다. 다시 가보면 자,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이 에뮬레이터 사이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행을 하면 이쪽으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ADB라고 부릅니다. ADB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뒷단에서 이렇게 실행돼 있어서 서로를 연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걸 만들고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을 실행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조금씩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에 가운데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를 여러분이 확대시켜서 보시면 좀 더 잘 보이죠? 자,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근데 이 글자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자, 이 글자에 해당하는 속성이 보입니다. 자, 글자가 표시되는 거를 텍스트 뷰라고 부르는데요. 자, 왼쪽에 위에 보면 팔레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뷰를 끌어다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 트리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것처럼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속성이 보여요. 그래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가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화면에 있는 것과 소스 코드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가 참 중요한데 지금 아이디가 붙어 있지 않죠. 자, 그다음에 declared attributes라고 하는 게 있고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 애가 다른 애들과 어떤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그 안에 글자와 테두리 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대표적인 속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이게 글자를 어떤 걸 넣어줄지를 결정을 해줘요. 자, 여기다가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보여진 겁니다. 이걸 선택을 해서 지운 다음에 자, 한글로 안녕 안드로이드 느낌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상태로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 실행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자, 그리고 에뮬레이터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한글로 안녕 안드로이드라고 보이죠?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준 프로젝트. 자,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구성을 여러분이 이제 바꿔본 겁니다. 자, 화면을 바꿔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화면을 바꿀 수 있다. 자, 지금은 글자 하나 바꾼 거지만 이 글자 하나 바꾼 게 아니라 여기다가 버튼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넣었던 것과 자, 이제 함께 기능을 붙여줄 수 있는데 그 기능은 버튼을 넣은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에 해당하는 거는 자, 자바라고 하는 소스 코드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 탭을 눌러보면 자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코틀린을 사용하게 되면 KT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그 파일 안에는 코틀린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화면 구성은 XML,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즉 동작 기능은 자바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자바까지 포함해가지고 뭔가 기능을 바꿔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설정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에서 우리가 요 글자 크기 같은 것도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으로 이 자바기 때문에 임포트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자, 그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을 바꾸고 나서 우리가 단순히 글자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제 버튼도 넣어보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거 요거까지 한번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